반갑습니다. 고죽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풍수 중에서 역풍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목을 부제를 단다면은 역풍수로 왕위에 오른 어떤 세조라고 보시면 되고, 역풍수라 하면 풍수를 거슬러서 뜻을 이룬다, 그런 뜻이고, 또 역풍수를 통해서 라이벌을 또 불행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풍수에 대해서 또 정통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역풍수 행위를 시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1455년 세조 1년 또 조카 단종을 내쫓고 임금이 된 세조는 많은 정적을 죽이는데, 이때 목효지란 사람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헌부에서도 그 부당함을 또 주장하는 또 상소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노비인데다가 애꾸눈인 목효지, 또 세조 입장에서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세조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목효지가 정제기 전인 15년 전인 1441년 세종 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효지가 세종에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자빈이 묻힐 무덤 자리는 장손이 일찍 죽을 자리라는 풍수 상소를 올립니다. 당시 또 세종의 맏며느리이자 훗날 또 문종의 부인으로 알려진 권씨가 아들, 훗날 단종이죠, 아들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또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또 원손을 안겨주고 죽은 며느리가 얼마나 또 애틋하고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세종은 지간 등을 또 동원해서 길지를 물색하게 하여 한 달 후에 경기도 안산시로 장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터에 대해서 일개의 노비가 상소를 올려 장손이 또 죽을 자리라는 그런 거근을 한 것입니다. 훗날 무는 그 예는 또 현실화가 됩니다. 당연히 종친과 또 대신들은 그러한 망언을 한 또 자를 벌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세종 임금은 또 상소를 올린 지 3일 만에 목효지를 노비에서 또 풀어주고 또 풍수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파격적인 언전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훗날 세조가 되는 또 수양대군에게는 역풍수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도성국사나 무학대사와 같이 또 건국에 귀한 또 신원들은 땅을 보면서 어떻게 또 기륭하복을 연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이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초월적 어떤 그런 힘입니다. 독일의 사약자인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 역시 그러한 직관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조에게는 분명 또 아주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에 왕권 강화, 부강병, 문화 창달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모범 생활을 하여 훌륭한 지도자의 어떤 덕목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대군 시절부터 태클을 거는 이가 있었는데, 이름 없는 풍수, 하긴 바로 목효지였습니다.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는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그에게는 또 땅에 가난하는 약간의 어떤 예지력이 아주 강해서 세조의 역풍수 의도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세조는 서열상 또 왕이 될 수 없으나 이미 세자, 훗날 또 이렇게 문종이죠, 세자가 있었고 또 세손, 또 훗날 단종이 있었지만은 훗날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역풍수를 통해서입니다. 단종의 어머니이자 세자빈인 건씨가 죽자 바닷가에 맹당 없다는 금기를 깨고 또 수양대군은 또 안산 바닷가에 무덤 자리를 일부러 작게 하였습니다. 이에
또 노비인 목표지가 그 자리가 세종의 맏아들과 맏손자가 죽을 자리라고 또 미리 공언한 또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1452년 또 문정이 성하합니다. 이번에도 능자리 선정에 또 주도권을 잡은 이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또한 풍수에는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세조가 또 이렇게 손수, 장서, 풍수설을 지고 또 가부를 독단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해 5월 또 수양대군이 행리 문종에 또 이렇게 자리로 이렇게 잡은 자리는 현재 국정원이 있는 또 내곡동 또 해닌릉 부근입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목표지는 또 은근히 단종에게 그 자리가 또 흉지라서 결코 쓰면 안 된다고 또 상소를 올립니다. 그 땅은 주인은 약하고 손님이 강하다는 그런 또 문장입니다. 단종은 이 글을 또 강맹경에게 또 보이나 강맹경은 또 수양대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글을 보는 순간 아마도 아주 뜨끔했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들킨 것이나 뭐 다름이 없으니까요. 수양대군은 목표지의 곤장 또 백대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수양대군이 또 잡았던 자리에 또 광중을 파는데 물이 아주 세게 솟아오릅니다. 당하여 근처를 또 다시 광중을 팠는데 또 물이 또 나옵니다. 결국은 목표지의 말이 아주 이렇게 정설로 맞은 것이지요. 그래서 대신들 사이에서는 또 목표지가 추천한 곳 양주 마전입니다. 거기 가보자는 의견이 나오나 수양대군은 또 대번에 묵살하고 대신 근은릉의 또 동쪽을 아주 자기 멋대로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종의 무덤, 지금의 또 현릉이라 하죠. 지금의 구리시에서 이렇게 동굴 안에 일부러 또 자리를 잡게 합니다. 수양대군에게 있어서 또 목표지가 또 눈에 가시였지만은 또 지울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실권은 없지만은 또 조카인 단종이 목표지를 날은 많이 챙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시절 세조는 문종의 또 능자리를 또 소점하는 자리에서 물이 솟고 또 돌이 나오자 급하게 근은릉 쪽으로 바꾸는데 그때 무지개가 좀 나타나서 동쪽 근은릉에 닿았다는 것을 또 질지의 근거를 많이 삼습니다. 무지개는 흔히 또 상스러운 또 징조로 해석이 되나 또 천문지와 오행에서는 무지개를 임금을 상징하는 태양을 가리는 신하의 흑심으로 간주하거나 해석을 합니다. 무지개가 닿은 곳은 문종의 무덤 자리를 정한 흑심을 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개성법에 따라서 왕이 된 또 세조는 단종을 또 쫓아내고 또 3년 후에 이렇게 세조 자리에 왕이 됩니다. 이어서 1457년 세조 3년에 6월 22일 조카 단종을 또 노상군으로 강등을 시키고 강원도 영월 또 청령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청령포가 풍수입주가 아주 이렇게 험난하고 고약한 곳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물감옥이자 산감옥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든 어떤 천옥이 여기가 청령포입니다. 청옥의 어떤 말은 산수 수류의 어떤 땅, 산은 가두고 물은 흘러보내는 그런 아주 풍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조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단종을 유배시킨 후에 나흘 후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또 건씨 무덤을 그걸 소롱해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바다에 또 던져버리는 역풍수의 어떤 절정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또 역풍수에 또 하늘이 놓였는지 그해 7월 말에 세조의 또 맏아들 의경세자가 까닭없이 또 앓기 시작하여 백약과 온갖 구세 효험도 없이 한 달 후 9월 2일 죽고 맙니다. 그때 의경세자가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시 한 구절이 비바람 무정하여 모란꽃이 떨어지고 라는 시 한 편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아마 20세에 아마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조의 풍수 행위는 또 왕위를 차지하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역풍수가 아닌 또 순풍수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지 사흘 뒤에 9월 5일부터 세조는 한양 부근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길지를 찾게 합니다. 이 길지 찾기는 한 40여일 동안 계속되는데 영의정 그때 정인지나 조정의 주요 대신과 지관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노비 풍수사 목효주와 또 단종 사이의 어떤 비밀을 세조에게 이렇게 알린 강맹경도 포함됩니다. 당시 강맹경은 또 우의정에 있은 그런 경우였는데 또 추천된 또 후보지들의 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조가 직접 현장으로 간 것만 한 6번 정도였으니까 또 최고의 길지로 또 결론이 난 것은 그 당시 지명으로 고양현 봉현 땅이었습니다. 세조는 또 주요 대신과 지관들을 대동하고 이곳을 답사한 지 능자리로 아주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곳에 아들 의경세자를 안장하기 또 며칠 전인 10월 21일 또 단종을 죽입니다. 이후 의경세자가 묻힌 곳을 경령이라 불렀고 또 지금의 또 서오령은 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조가 이렇듯 정성을 들여서 쓴 이곳 경룡은 아마 길지였는가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의경세자의 아들이 훗날 자상군이 또 성종 또 임금이 되고 또 성종의 후손들이 또 조선의 마지막 인간까지 쭉 이어졌으니까 어쩌면은 결국 조선은 또 아마 세조의 나라가 된 셈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또 세조의 역풍수는 이렇게 길고 긴 또 과정 끝에 마무리가 됩니다. 세조 역시 좀 면우심흑이라 하죠. 낙가죽은 또 두껍고 속마음은 검은 어떤 그런 또 왕이었다고 보면 또 되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세조의 또 역풍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역풍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풍수를 거슬러 어떤 자기 기회를 잡는 그런 것을 또 역풍수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좋아요, 구독, 공유도 또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